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정우교 선생입니다. 자, 지난 6월 21일 날 2025학년도 법원직 시험을 보셨는데 전체적인 총평과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평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25년 법원직 9급 공무원 한국사는 2024년도에 비하면 다소 좀 어려워졌어요. 최근을 따져보면 2023년도가 가장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25년은 차이가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단순 순서와 사건의 가나 사이를 주고 가나 사이를 찾는 문제가 25개 중에서 9개나 출제가 되는 특이한 케이스가 작년 시험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순서 구별에 문제가 좀 있거나 시간을 줄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애를 먹었다라면, 이번에 25년도 시험 문제는 예전에 보통은 우리 시험에서 두세 문항 정도는 난도가 높은 문제를 쓰는데, 그런 난도가 높은 문제가 대신에 전체적으로 중상 수준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좀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상 문제의 수준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돼서 한국사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조금은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험 문제 좋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부적인 출제 경향을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시대별 출제 상황을 보시면 전근대사가 14문항 나왔고요. 근현대사가 11문항이 나왔어요. 보통은 이 문항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근현대사 문제가 11문제가 나왔다는 건 출제가 근현대사가 좀 많이 됐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선사시대가 한 문제, 고대가 3개, 고려가 5개, 조선이 5개, 근대가 3개, 일제강점기 2개, 그 다음에 현대사가 6문항이 출제가 되고 통합형 문제도 2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현대사는 1년 내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현대사가 전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대사가 많이 출제될 거라고 했는데 예측대로 6문항이나 들어와서 현대사 정리가 좀 돼 있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편차가 좀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자, 분류별 출제 상황을 좀 보시면 근현대사, 정근대사, 근현대사를 다 포함해서 정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문제가 23문항이나 돼요. 여기 이제 고조선까지 집어넣는다면, 그래서 정치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정치사는 매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사가 2문제고요. 사회사는 그때도 조심스럽게 출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었는데 출제가 안 됐고요. 특이한 건 문화사가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된 거는 저도 처음 보는 케이스라, 문화사가 작년에 한 문제가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의 경우라면 문화사 문제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부 출제 경향 상황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정치사가 중요했고요. 문화사의 비중이 2년 연속 매우 축소가 되었다라는 거고, 통합형의 문제도 2문제가 늘 들어오는데요. 전체 시대를 통합한 건 아니라 그 출제의 범위풀이 좀 좁아졌다는 차이가 있는데, 일책형으로 친다면 19번, 22번 문제에 해당되고요. 사료형 문제는 전체 25문제 모두가 다 사료형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사료를 분석을 누가 더 열심히 할 줄 아느냐, 실전에 가서 내가 봤던 사료가 아닌 새로운 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 사료에서 대상과 시기를 찾아내서 답에 근접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제2 메소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훈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었다라면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사료형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으로 주는 사료에 대해서 해석을 누가 하느냐 못하냐는 능력으로 시험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료는 계속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구별 문제가 16문제고요. 시기구별 문제가 9문제예요. 크게 한국사는 대상구별과 시기구별로 나눌 수 있는데 대상구별 문제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좀 많이 됐고요. 순서를 묻는 문제, 단순 순서가 2문제가 있었고요. 사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작년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문항수가 대폭 줄었어요. 작년에는 무려 9개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좀 줄어들었고요. 어려움을 좀 느꼈을 거라고 보여주는 문제는 14번, 일책형 기준입니다. 14번의 사부학당 또는 사학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특이하게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을 찾아라고 해서 별거는 아닌데요. 좀 당황할 수 있었을 거고요. 20번에 5.16 혁명
어율리 혁명 당시에 군사 쿠데타 당시에 혁명 공약을 가지고 사료로 썼고요. 김지정의 난을 쓴 거랑 있고, 그 다음에 선지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니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들어왔었는데, 이런 거는 제2 메소드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물음표 하시고 빨리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기는 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면 좀 고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6번과 17번의 두 문제는 둘 다 최후를 묻는 거였어요. 지난 모의고사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최후를 가지고 출제를 해드렸는데, 최후 문제가 시기 하나 대상 하나로 해서 두 문제나 들어왔다는 게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서 보시면 최근 10년을 통틀어서 가장 어렵게 출제된 2023년 법원직 문제보다 그 문제에 이어서 다소 어려웠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요. 두 번째, 한국사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에게 유리한 시험이라서 문제의 수준을 보면 매우 잘 출제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2 메소드, 문제의 유형과 선택지의 구성 방법, 낯선 지문과 선지의 대처 방법, 시간 관리 등을 제대로 좀 준비를 하셨다면 고득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어찌됐건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한 총평을 좀 마치고요. 이제 1번 문제부터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거예요, 선거. 자, 뭐든지 우리는 뭐가 나온다? 최초 아니면 대표적인 걸 소재로 한다 그랬었죠. 자, 옳은 것은입니다. 선거에 옳은 것은인데 48년도에 실시가 됐는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래요. 그러니까 최초 시작.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50총선거고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50총선거였죠.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결의한 게 뭐였다? 대통령제로 갖고 대통령을 국회가 뽑는 국회 간선제가 선택이 되는 거죠.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자, 50 총선거와 관련된 거예요. 자, 밑줄 친 선택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데 특이하게 이 재헌국회인 1대 국회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틀린 문제입니다. 요건 여러 번 모의고사를 할 때도 썼던 거예요. 임기 2년이라 이렇게 출제를 해주는 거는 사실 쉬운 거고요. 임기 4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해주는 건 쉬운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게 뭐냐면 임기가 2년이라 48년 8월 15일 날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기 때문에 49년 5월, 50년 5월, 다시 말하면 그 다음 달인 6월 달에 한국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전에 벌써 2대 국회가 출범하는데 이 한국전쟁 중에는 1대 국회였다. 이렇게 해서 틀린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써주는 건 보다 더 쉬운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구, 김규식은 선거에 불참을 선언했다. 김구, 김규식 선생은 당연히 뭐였었나요? 남북협상파, 한독당, 다시 말하면 임정파, 임시정부 임정파이기 때문에 50총선거는 분단이라 그래서 반대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50총선거에 불참을 선언하는 거라 정답은 2번이에요. 3번에 이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 표현이 착각하기가 딱 좋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50총선거는 재헌국회의원을 뽑자는 거지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고요. 그렇게 해서 뽑힌 헌법을 제정한 이 국회의원들이 뭘 했다? 대통령 간선제, 국회에서 하는 간선제를 선택했었던 거죠. 그래서 재헌국회의원들에서 뽑힌 게 이승만이라 이 문제는 좀 잘 좀 선택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3번 선택지는 착각하기가 딱 좋아요. 4번에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이거는 제가 해설하면서도 제 기억에도 한 4-5차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행 제도는 18세예요. 이게 얼마 전에는 19세였고요. 이 당시에는 21세였어요. 만 21세. 성인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그래서 아마도 선택지가 들어와서 이 파트를 가지고 시험 물어보면 요거 만 21세인데 현행 제도를 가지고 장난칠 거다. 그런 선택지가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예측대로 됐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가나라가 남긴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나라인데요. 이게 별거 아닌 시험 문제였는데 한번 볼까요? 고령군은 원래 가이다. 시조인 이진아 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16대 520년간 유지가 되었다.
진흥대왕이 이를 공격해 없애고 그 지역을 군으로 삼았는데 경덕왕이 고령군으로 계칭하였다. 이게 뭐냐면 진흥왕이 없애버린 거죠. 진흥왕 이렇게 하면 쉬운데 진흥대왕에도 낯설어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금강가야 대가야 할 때 가야 중에서 대가에 해당돼요. 후기가야연맹을 주도했었던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고령이 어떤 거냐면 고령이 뭐죠? 고령에 가지고 있는 게 김해를 중심으로 했었던 건 전기가연맹을 주도했었던 금강가야고요. 내륙에 있었던 고령을 중심으로 형성됐었던 후기가연맹을 주도했었던 대가예요, 대가. 그런데 나라 구별 문제로밖에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고요. 요거는 우리가 작년 24년 법원직 시험 문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가야유산군이 들어가는 바람에 제시문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할 때도 풀어봤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라 구별이니까 대가야를 찾아라라고 하는 건데, 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에 친절하게 유물에 이름과 유물 사진 두 개 다를 줬어요. 자, 산수문전인데 산수문전이 뭐라고요? 산수문이 벽돌이라 도교 관련된 유물인데 어디 거예요? 백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 문제가 뭘 찾아라? 나라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나라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야 찾기인데 백제니까 안 되고요. 임신석 이석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신라의 두 명의 화랑이. 그래서 이것도 유교 가지고 맨날 갚는 건데 이거는 신라 거라서 안 되고요. 3번에 보면 나오는 게 지산동 고분인데요. 김해 대성동 고분은 뭐다? 전기가연맹을 주도했었던 금강가야라면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은 뭐죠? 대가야 고분군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금동 연가 칠명 열애 입상은 고구려의 불상이라고 불상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2번 문제가 대가야를 찾는 거라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가야 문제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별거는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금강가야를 집어넣었다라면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금강가야를 빼고 이렇게 물어보는 나라 구별 문제니까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별거 아닌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푸실 때는 대가야를 물어보는 거라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 내내 얘기했습니다. 가야 시험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7급에서건 뭐건 결국 나오는 건 금강가야인지 대가야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최근의 시험 문제는 금강가야 대가야 선택지를 같이 쓴다 하나만 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의병, 옳은 것은입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사료나 모의고사 때도 출제를 해드렸던 사료 그대로 썼어요. 춘천등시에서 백성이 소란을 피운 것은 8월 20일 사변 때 쌓인 울분 때문이다. 이 8월 21일 사변이 뭐냐면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을미개혁 때 단행된 게 뭐죠? 단발령 맞나요? 그것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각자 백성회로 돌아가서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고 그 의병들을 진압하러 갔던 너희 군대는 빨리 돌아와라 라는 게 해산권고조칙이라고 해서 을미의병. 제가 이거 의병이 나오면 타이밍상 을미의병 타임이고 요 사료를 꼭 쓸 거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료를 잘못 읽으면 무조건 군대 들어가고 돌아가게 하라 그러면 이게 군대 해산이랑 착각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모의고사에도 이 문제를 출제해 드렸거든요. 그럼 들어가서 좀 봅시다. 을미의병은 왜 나왔다? 시작 일기의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들어가서 볼까요? 양반유생이 주도하였다. 답은 쉽게 1번이에요. 100% 양반유생이 합니다. 자, 이번에 초대 통감을 사살한 건 누구냐면 안중근 의사라서 안 되고요.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건 정미의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병전쟁이고 3기 의병이라서 안 되고요. 외교권 박탈에 항의해서 일어난 거는 2기 의병인 의병의 확대 을사의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병은 먹끼리 의병끼리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정미의병이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상 무슨 타임이라고요? 을미의병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사료 그대로 나왔었는데 이것도 제시문을 좀 더 쉽게 줬어요. 양반유생이 주도하였다. 여기 나오는 을사의병 때 의병이 확대된다라는 표현은 뭐 때문에 확대된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여전히 양반의병장이 주도하긴 하는데 평민의병장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대표가 누구다?
예, 돌석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의병은 의병끼리를 물어보는 거라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모의고사에서도 이건 내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예. 자, 4번에 가서 들어가서 볼게요. 가와 나는 같은 행정구역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행정구역이라 이걸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지방제도로 보셔야 돼요. 이번에 통치체제 시험 문제가 세 문항 정도가 나왔어요. 세 문항 정도가. 예, 그래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명종 6년에 망이가 고향인 가를 충수면으로 망이의 고향인 가를 충수면으로 승격시켜서 그들을 달랬다라고 하니까 이게 망이 망소시 때 나오는 공주 명학소였죠. 그래서 소를 현으로 승격시키는 거고 고종 42년 충주에 나가 몽골군을 막는데 공을 세워서 현으로 승격시켰다. 그래서 충주에 있었었던 뭐죠? 다인철 소를 갖다가 익안현으로 승격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소를 잘 보셔야 돼요. 소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소도 출제를 모의고사 때 여러 차례 해드렸어요. 그러면 자, 고려의 소 찾아봅시다. 1번에 군사적인 특수지역에 설치되었다. 고려시대 때 군사적인 특수지역은 뭐였죠? 양계였고요. 양계는 그 하부가 진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는 아니죠. 소는 어떤 곳이냐면 특별행정구역. 다시 말하면 언제 시작되냐면 향부곡소가 특별행정구역인데 향부곡은 삼국시대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될 때,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의 삼국통일, 송일신라의 지배를 저항했었던,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집단적으로 마을별로 저항했었던 어디다? 백제 지역이나 고구려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마을들을 뭐로 했다는 거죠? 예, 향이나 부곡자를 집어넣어서 집단으로 저항한 마을을 관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일반 농민들이랑 비교해보면 대우는 현저히 떨어지고요. 다시 말하면 세금은 엄청나게 높여서 일종의 보여주기 효과, 전시 효과로 지배를 순응하게끔 만들었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후삼국 시대로 다시 분열이 됩니다. 그걸 고려의 태조 왕건에 의해서 민족이 재통일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후백제 땅이나 통일신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고려 태조 왕건의 지배를 저항하는 마을이 등장할 거예요. 그럴 때 향부곡을 지정을 하고 새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소예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에게 저항했다는 건 동일한데 향부곡은 농업지대였다면 소는 수공업 광업지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지는 일반 군현에 비해 세금이 부담이 컸다라는 거니까 아주 쉽게 줬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원주, 청주 등 다섯 곳에 설치됐다라는 건 뭐냐면 통일신라의 오소경을 뜻하는 거예요. 모르시면 물음표 하셨어도 됐어요. 어차피 소는 아니니까. 지역 순찰을 위해 안찰사가 파견됐다. 안찰사가 파견된 건 고려의 5도에 해당되는 거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소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사건.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인 고종의 인산위를 이틀 앞둔 날에 시작됐고요. 소요의 기미가 보였고요. 한국인의 독립선언문 보도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여기서 벌써 판이 끝난 거죠. 뭐죠? 3.1운동. 그럼 3.1운동 찾으세요 하는 건데 우리가 2년 전에 3.1운동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렇게 주고 나서 뭘 물어보냐면 3.1운동의 결과 영향을 찾는 건데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것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서 안 되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을 추진하는 계기, 민족유일당 운동이 신간회 결성의 계기, 배경이 되는 건 뭐죠? 60만세 운동이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3.1운동 하면 내는 선택지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자료의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무신집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시에 무신집권자예요. 옳지 않은 것이라 사실은 이 사료를 안 봐도 돼요. 시간이 급했다면 옳지 않은 것들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료 안 보고 선택지 바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만 볼게요. 김윤후라는 인물은 승려 출신의 장수였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의 에버랜드에 있는 뭐죠?
용인시 처인구, 처인부곡에서 부곡민을 데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대표적으로 뭘 했나요? 몽골의 원수였던 살리타이 또는 살리타라고도 하는데 처인성을 공격하자 김윤우가 그를 활로 쏴 죽이죠. 되셨나요? 네, 2차 침입 때.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인데, 이거 이후에 김윤우는 아까 보셨던 충주 다인철소 있죠. 거기서 다인동 사람들, 철소 사람들을 또 모아서 전투에서 승리를 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쉽고 모르셔도 대몽항쟁이니까 다 강화천도에 했었던 최후인데 넘어가서 사료를 좀 볼까요? 사병 조직인 도방을 확대했다라고 하는데 도방을 확대한 건 누구예요? 최충원이라 답이 쉽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충원, 최후를 비교하는데 지난번에 최충원과 이의민을 감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은 최후 타이밍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번에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다. 정방, 서방 이런 거 나오면 싹 다 최후라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예, 그것도 최후라서 서방을 두어서 능력 있는 문신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것도 최후라서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사실은 사료를 보지 않고 바로 푸셨어도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집을 풀거나 우리가 그 이후에 사전 모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시험장에 갔었을 때 시간을 확보하거나 안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각보다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 7번으로 갈게요. 헌법이 적용된 시기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맨날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만났었던 거거든요. 자, 이게 핵심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인단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인단. 그럼 대통령 선거인단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데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그러면 이건 뭐죠? 유신 다음에 나오는 8차 개헌,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거예요. 그러다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 이후에 뭐죠? 헌법을 개정한 게 현행 9차 개헌 이후에 현행 헌법이에요. 5년 단임제가 됐었던 거. 대통령 직선제. 그럼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는 뭐죠? 8차 개헌이고 헌법이 적용된 시기니까 전두환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10월 유신이 단행됐다는데 10월 유신은 이거 뭐죠? 이전에 벌어진 거죠. 그리고 유신 체제로 넘어왔다가 그 유신 체제 안에서 뭐가 벌어지나요? 11.6으로 박정희가 시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등장했다가 5.18로 어떻게 되나요? 하야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통일주체국민회에서 한번 뽑고요. 그 다음에 이 8차 개헌해서 7년 단임으로 또 다시 뽑혀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2번 했다고 전두환 대통령 2번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의 사실이에요. 베트남 파병은 유신도 전인 60년대 베트남 파병이 돼도 또 하나가 뭐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돼도 다 이전의 박정희 정부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가 됐는데 요거는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부분 실시가 됐다, 전면 실시가 됐다 할 때 지방자치제를 보지 말고 요 단어를 보셔야 되는데 부분은 노태우예요. 전면 실시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죠? 시장 군수도 뽑고 기초의회 의원도 뽑고 다 뽑는 거잖아요. 요게 벌어진 건 뭐냐면 김영삼 정부 때라 요거 이후에 김영삼 정부 때라서 안 돼요. 4번에 언론사에 보도지침을 하다 했다. 이게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대표인 언론사 통폐합 같은 거 했었던 거 맞나요? 그래서 4번의 선택지가 좀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도 1번, 2번, 3번은 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답은 뭐다?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사료도 우리가 썼어. 모의고사도 다 한번 했는데 요 선택지를 갖다가 골라내는 게 이게 지금 나중에 와서 풀면 별게 아닌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어떤 걸 선호하냐면 내가 늘 봤었던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문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게 들어온다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10월 유신, 베트남 파병,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런 것들은 자주 봤었던 거기 때문에 시험을 보실 때도 그만큼의 활용도가 높은데 4번 같은 게 나오면 늘 뭐라 그랬었나요? 좀 당황한다 그랬죠.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2 메소드 물음표로 답을 찍어야 되는 경우라고 굳이 친다면 그렇게 해서 푸셨어야 돼요.
자, 8번으로 갑시다. 두 민주화 운동의 공통점이에요. 민주화 운동이 나오면 맨날 나오는 짝지가 4.19 대 87년 6월 민주항쟁이 양대쪽 짝지인데 이거 공통점 문제라 뭐도 했었었냐면 기출문제에서도 풀고 모의고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 했었어요. 자, 옳은 것은 두 민주화 운동의 공통점이라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안 돼요. 둘 다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모의고사 해설할 때도 이 공통점이란 단어가 들어갈 땐 신경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의 사망, 이승만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거는 4.19 혁명이죠. 네. 두 번째, 전두환 독재에 반대하고 호원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와 함께 6.29 선언이 발표된 건 87년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양대축인 대표적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1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라고 하는데 비상계엄은 4.19만이에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죠? 우리의 현대사에서 웬만하면 다 비상계엄 해놓고 밀어붙였는데 맞나요? 유일하게 예외가 뭐다? 87년 6월 민주항쟁은 계엄령 선포 안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오히려 문제 푸는데 정리하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19 혁명, 그래서 공통점이 아니라 4.19 혁명만 돼요. 87년 6월 민주항쟁 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유신체제에 대한 더항은 둘 다 안 돼요. 굳이 만약에 친다면 둘 다 안 되고 굳이 만약에 친다면 뭐 3.1 민주 구국선언 정도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일 거예요. 이거 말고 뭐 민청학년도 있고. 네.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의완내각제 양원제의 개헌이 벌어지고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으로 뭐가 되나요? 5년 단임의 9차 개헌 맞나요?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의 헌법 개정으로 이어진 거라 공통점은 3번이에요. 네. 심지어 이거는 마무리 체계에 어떻게 됐나요? 가로표로 만들어서 둘을 비교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꼭 자주 나왔었던 문제라고도 말씀드렸어요. 4번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합니다. 근데 87년 6월 민주항쟁 때는 전두환이 하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4.19에만 해당되는 거라 공통점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보시다시피 1번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다? 현대사가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사실은 현대사가 그냥 늘 써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시험 문제의 수준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나, 중이나 하 수준의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시험 문제가 중상 레벨로 많이 돼 있기는 해요. 다음 제도를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아, 제도 시행을 한 건데 땡땡 두 개를 줬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얻어 걸리면 됩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문무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하사했다. 이게 뭐냐면 관료전이에요. 밑에 보시면 노급을 폐지했대요. 그러면 관료전 지급을 혹시 몰랐던 노급 폐지하면 뭐죠? 그거는 신문왕 아닌가요? 통일신라 중대의 대표적인 신문왕 올해 꼭 나올 거라고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 삼국 통일을 완성한 건 문무왕이라서 안 되고요. 자, 중대의 왕들을 다 갖다 씁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답은 2번이죠. 시험 문제 이거 똑같이 만들어줬던 모의고사 문제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줬던 문제도 있어요. 모의고사. 네, 제 기억으로 6월 모의고사였을 거예요. 첫 번째 모의고사. 네. 3번에 틸라 적성비를 쌓았다라고 하는데 적성비랑 순수비 쌓으면 비석 쌓으면 뭐죠? 다 신라의 진흥왕이라서 안 되고요. 국정을 총괄하는 상대 등을 뒀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율령 반포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럼 무슨 왕이다? 법흥왕이라서.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맨날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면 김음돌의 난을 사료로 주고 맞나요?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을 선택지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많이 만드는 거라 위아래 제시문과 선택지 순서를 바꿔놓은 것뿐이지 맨날 나오던 문제였었어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기구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사료도 기출문제집에서 나왔었던 사료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즘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모두 이 기구에서 다룹니다. 의정부 나오고 6조 나왔으니까 뭐죠? 아, 이거 조선시대 문제네. 맞나요? 자, 이름은 변방을 방비한다. 그래서 뭐죠? 비변사 맞나요? 네, 비변사. 예, 과거나 왕비 후궁 간태까지도 모두 여기서 처리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조선의 합의기구인 비변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뭐가 나왔냐면, 지방제도에서 고려의 소를 물어봤다면 중앙제도에서는 조선의 합의기구인 비변사를 물어봤어요. 비변사도 여러 차례 출제를 해드렸거든요. 자, 1번에 3사의 관리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3사 관리를 추천하는 게 뭐죠? 통으로 청요직 관리 애들을 청구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조 전랑의 1항 통청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2조 전랑을 얘기하는 거라서 안 돼요. 2조 전랑이 아니라 비변사를 물어보는 거라. 사헌부와 홍문관과 함께 삼서로 불리는 건 사간원이라서 안 되고요. 삼포해란 이후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을묘해변으로 상설기구, 임진왜란으로 정무최고기구, 흥선대원군 때 축소 폐지.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소관에 등용되었다라고 하는데 검소관에 등용된 건 뭐냐면 규장각이에요. 관청으로 치면 뭐고? 규장각이고, 예, 이렇게 해서 등용했었던 제도가 초계문신제라. 초계문신제 다 정조 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통치체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오진 않아요. 11번 자료와 관련 있는 나라를 찾아라. 옳은 것은 이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나왔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하고 도둑질한 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지요? 고조선의 8조법이잖아요. 그래서 고조선 찾기라 맨날 했었던 거고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총 제가 한 3번인가 4번 요거 가지고 출제를 해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럼 고조선을 찾아라. 1번에 제가회의 나오면 고구려라서 안 되고요. 가축의 이름을 딴 사출도가 나오면 부여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음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나 말로 배상하게 하였다. 이걸 뭐죠? 책임을 물어서 화를 주다. 책화. 그러면 동해라서 안 되고,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진이죠. 진. 중개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 답은 4번이죠. 근데 요것도 아마 사전 모의고사에 이 문제 있을 거예요. 사전 모의고사에. 되셨나요? 그래서 고조선 시험 문제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뭐 문제가 이렇게밖에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라 구별 아니면 전개 과정 물어보는 거밖에. 또 나라 구별을 줘서 그래서 잘 푸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얘기했었어요. 뭐 출제가 될 거다. 개혁과 독립협회는 어찌됐건 앞으로 출제가 계속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단체로 오른 것인데 백정 박성춘이 나와요. 이 사람은 바로 대한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다. 왜요? 천한 사람이 뭐냐면 백정이기 때문이고요. 대한이라는 거는 지금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우리 대항제, 황제 조선은 왕이고요. 대한제국은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이에요. 대황제. 자, 그래서 연설을 하니까 박수갈채를 보내고 단체 회원들이 각각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 먼저 6개 조항을 만민에게 돌려. 이게 뭐지요? 6개 조항이 헌의 6조잖아요. 헌의 6조.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합의 보냐면 박정량 내각과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사이에서 구성된 게 뭐죠? 관. 박정량 내각의 관.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민, 그래서 관민공동회에 나왔었던 거라 단체 이름은 뭐다? 독립협회를 물어보는 거예요. 독립협회를. 되셨나요? 그럼 독립협회를 물어봅니다. 자, 러시아의 저령도 주체 요구를 저지하였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조금은 어려워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독립협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더니 다시 쉬워졌어요. 퀴즈 형태로 이거는. 자, 일제 황무지 개헌권 요구를 했다. 그럼 봅시다. 아까 우리 의병은 뭘 했었나요? 일기 시작에 을미의병을 주고 을사의병, 정미의병 집어넣어서 의병은 의병끼리였다라면 독립협회는 왜 출제가 된가요? 최초의 계몽단체라서 또 최초 시작. 그러면 근대 3기에 뭘 가지고 들어와나요? 계몽단체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제 황무지 개헌권 요구는 뭐지요? 보완해라서 안 되고 을사오족을 처단하는 거는 오족 암살단이라 모르시면 그냥 물음표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건 뭐죠? 이것 때문에 해산당한 건 대한자강회라 안 돼요. 그러니까 계몽단체는 계몽단체끼리 묶어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출제하는 짝지가 뭔지를 알아두느냐, 이걸 좀 이게 익숙하냐, 능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는 양상이 좀 달라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중상 난이도는 맞기 때문에 여러분 좀 봅시다. 이거 잘 보는 분들은 90점 넘어서 88점, 92점 뭐 이렇게 해서 고득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을 먼저 푸셨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쪽에 관리가 좀 안 됐다라면 또는 한국사를 먼저 풀고 뭐 나머지를 뒤에 풀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그에 따른 편차도 존재할 거라고 보여져요. 어찌됐건 계몽난체는 계몽난체끼리 구별을 하세요 이런 문제고 늘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이에요. 이걸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요. 포인트가 뭐였냐면 요거예요.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처음이에요. 처음. 뭐든 최초와 대표적인 걸 내는데 또 처음이잖아. 최초. 민주적 정권 교체가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뒤집어진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뒤집어진 거에 최초는 뭐냐면 김영삼 다음에 나오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가 최초의 선거를 통한 여야가 교체된 최초가 김대중 정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모르셨다라면 애먹을 수도 있는데 착각을 하시면 이거 김영삼 정부라고 하는데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떻게 됐었느냐 이렇게 됩니다. 노태우가 김영삼과 김종필을 끌어들여서 민자당이라는 3당을 합당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힌 게 김영삼이고 그래서 김영삼이 당시에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자, 그랬다가 김영삼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이회창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누구죠? DJP 연합이라고 해서 김대중, 김종필이 연합해서 판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처음으로 여야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다? 최초의 정권교체, 민주적 정권교체라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됐다는 건 여야가, 민주적이라는 건 뭐죠?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뭘 물어본다고요? 무조건 최초만 물어봐요. 그럼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 이걸 알았다고 해도 뭐라고요? 1번을 찍을 수가 있었어요. 시간이 급하면 1번을 콱 물었을 거예요. 개성공업지구가 만들자라고 한 거는 뭐지요?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했었던 게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서 했었던 게 뭐죠? 6.15 공동선언이 1차 남북 정상회담 맞나요? 거기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여러 가지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등장합니다. 합의를 봐요. 근데 여기서는 합의 본 거예요. 조성되었다니까 개성공단이 완성된 거잖아요. 이거 바로 완성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설물도 짓고 도로도 닦고 해야 되니까 한참 걸려서 이건 누구냐면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개성공업지구 하는 순간 뒷단어를 보라고 1년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감기면 뒷단어로 감는다고. 이거 1번 콱 물어버렸으면 틀리셨을 거예요. 7.4남북 공동성명에 합의 본 거는 첫 번째 통일 노력이라 원칙에 합의 본 거라 박정희 정부죠. 맞나요? 맞나요? 그죠? 자, 여러분이 봅시다. 이거 팔아가지고 유신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여러분, 만약에라도 선택지를 3번까지만 읽었어도 답은 3번 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라도 시간이 조급해서 1번 보고 그냥 콱 찍었다면 나와서 다시 보시면 되게 황당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죠? 남북 기본합의서 2단계 교류 시작, 상호 불가침.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때린 건 다 뭐죠? 노태우 정부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에요. 네. 그래서 이 13번은 아마도 오답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시험장에서는 급한 마음에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이 문제가. 14번으로 갑시다. 조선시대 가나 교육기관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어디에다 조선시대고 교육기관을 물어봐요. 교육기관의 다른 표현은 학교예요. 학교. 가나니까 가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교육기관을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그럼 한 번만 해봅시다. 교육기관.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뭐지요? 중앙제도에서는 조선의 합의기구 비변사, 지방제도에서는 고려의 특별행정구역 소, 그 다음에 군사제도 안 내고 관리등용제도 안 내고 교육제도에서 조선 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데 생원진사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원인사지를 준비하는 생진과 속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중에 있대요.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맞나요? 그래서 이 가는 서울에 있었던 뭐다? 중등교육기관인 사부학당 줄여서 사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걸 몰라가지고 애먹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못 푸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남원에 가서 봅시다. 선현인지 성현인지 조심하라 그랬죠? 성현. 공자님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교육, 주민의 교화,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가 됐대요. 지방에. 그리고 관리들 수령 7사에 포함시켜 학교 흥 맞나요? 했었던 거는 뭐죠? 나는 조선의 향교예요. 그러니까 둘 다 조선에서 나오는 학교를 봐야 되는데 둘 다가 관립교육기관이고 하나는 지방에 하나는 서울에 있었던 중등교육기관을 물어봤어요. 그럼 들어가서 볼게요. 가는 사부학당 나는 향교예요. 1번에 가 사부학당 한성에 설치되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2번에 가서 봅시다. 2번에 나는 향교에 가는 사부학당 여러분이 봅시다.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워진 건 백운동 서원 아닌가요? 이건 맨날 했었던 건데 맨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2번은 틀렸다. 3번에 나로 가서 봅시다. 흥선대원군 때 전국에 47개소만 남기고 폐지된 거는 뭐지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향교 대신에 서원 갚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나에 입학하기 위해서 향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생원과 진사의 지위를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진과에 합격해야 향교에 가나요? 생진과에 합격하는 성균관을 가나요? 성균관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부학당을 집어넣긴 했는데 그게 낯설고 모르더라도 답은 1번 찍어야 돼요. 이거 사실. 그죠? 그리고 사부학당도 얘기했었잖아요. 동서남 북이라고 중이라고 북쪽엔 없다 그랬어요. 뭐든 중이고. 예,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래서 아마도 통치체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세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면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제가 작년에 현대사가 전혀 출제가 안 돼가지고 이거 문제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올해 6문제 출제가 된 것처럼 최근에 이 우리 직렬 이 법원직 시험 문제도요 좀 예전에는 상당히 좀 골고루 출제를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특정 파트의 시험 문제가 쏠림 현상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콱 냈다가 안 냈다가 콱 냈다가 안 냈다가 이런 경향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향성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어찌됐건 세 번째 통치체제에서는 조선의 교육제도 사부학당과 향교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고 사부학당을 몰라서 좀 난처해서 사부학당을 공부를 하기는 해요. 하긴 했는데 아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건성건성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서 제2 메소드로 장치를 활용해 보면 사실은 가 사부학당을 몰랐다 손 쳐도 나가 향교라는 건 충분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다면 답을 1번 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시험장에서 이런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다른 과목이 좀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상당히 수월하게 가는데 시간이 1, 2분이라도 부족해지면 실수가 확 늘어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15번으로 갑시다. 자,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이 시험 문제는 진짜로 어이가 없는데요. 작년에도 균역법 냈고요. 뭐 물어봤다? 대책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똑같이 물어봐요. 이 사료는 모의고사 때도 출제해드렸던 사료예요. 양력의 절반을 감해라. 그게 뭐죠? 16개월에 2필씩 내던 걸 12개월 1년에 1필씩 내라. 그리고 한 필을 감한 대책을 경들은 잘 강구해라 라는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 조선 후기의 균역법이에요. 근데 균역법과 관련된 거 대책 봅시다. 원납전을 징수한 건 뭐죠? 이거 이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느라고 원납전인 거라 안 되고요. 선무공관법 얻었던 거 맞나요? 예, 그래서 니은 맞고요.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건 요거 이후에 등장하는 뭐죠? 세조정치 시기에 삼정밀란 대표적으로 벌어지는 거 최초의 밀란 홍경래의 난 밀란의 확대 대표적인 밀란 임술농민봉기 진주밀란 맞지요? 자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박 교수의 건의에 의해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가 하려고 했는데 철종이 사망하는 바람에
고종이 왕이 됩니다. 근데 미성년자 어렸기 때문에 그를 낳아줬던 생부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더 강력한 개혁이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어장세, 염세, 선세 이런 것들을 어염선세를 국고로 전환했었던 거 맞죠? 예,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의 3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바뀔 수 있는 게 결작 하나 있잖아요. 결작. 맞나요? 1결당 2두씩의 결작이 있는데 이건 작년 문제랑 그냥 대동소이해요, 사실은. 예, 2년 연속 균형법의 대책을 이건 좀 매우 성의 없는 문제였어요. 예, 그냥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좀 성의는 없어요. 2년 연속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봤다는 것.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나라 구별이에요. 또 나라만 고민하시면 돼요. 나라. 뭘 찾아야 된다? 나라. 정부가 이 나라와 통상조약을 체결하라고 하자. 위정척사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고 전국의 유성들은 정부가 황춘센의 조선 책략에 따라 서양과 통교하란다고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황춘센의 조선 책략이 뭐죠? 러시아가 세력 확대를 하려고 드니 그럼 큰일 나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조선인해는 대외적으로 빨리 청나라랑 일본이랑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하고 미국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미국을 끌어와서 막아라. 맞나요? 그리고 대내적으로 뭐래라? 빨리 근대화를 해라. 그래서 초기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났던 서양 최초의 국가가 뭐지요? 미국 맞나요? 그러려니 뭐가 나왔어요?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가 등장하잖아요. 이만소의 영남 만인소. 그럼 나라 찾기니까 미국 맞죠? 그러면 일본의 운요 사건을 일으킨 거는 일본이라서 안 되고요. 삼국 간섭에 참여했다는데 삼국 간섭은 누가 하냐면 러시아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참여하는 러프독의 삼국 간섭이라 안 돼요.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다라는 건 병인 양요 때고 그건 프랑스라서 안 되는 거고요. 포츠모스 조약을 중재했다. 러일 전쟁을 끝을 내는 포츠모스 조약 맞나요? 그래서 미국에 뭐라 그랬죠 이거? 포츠모스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경상남도 진해처럼 그러니까 군함들을 수리하는 그런 도시가 포츠모스라고 했죠. 거기에 러시아와 뭐죠? 일본 양쪽 나라를 끌어들여서 러일 전쟁을 종결시킨 게 포츠모스 조약이에요. 그래서 포츠모스 조약을 중재하였다니까 미국.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4번. 예. 이것도 제시문에 미국과 관련된 나라가 더 좀 명확했으면 그랬을 텐데 순간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다시 풀어보면 시간을 조금만 여유를 갖고 다시 풀어보면 진짜 별거는 아닌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그만큼의 수준이 좀 되시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좀 충실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게 됐었다라면 생각보다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긴 해요. 17번으로 갑시다. 가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들어가서 볼까요? 이 최후 문제 또 나왔는데 여러분 봅시다.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어떻게 되나요? 선발하여 여기에 소속시켰는데 벼슬 할 사람을 갖다가 결정을 해서 그가 결정을 하면 왕은 그 명단을 에다가 점을 찍어서 임명할 뿐이다 라는 거니까 핵심이 뭐죠? 벌써 정방 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최후 아닌가요? 최후?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최후라는 인물, 무신집권자 최후를 최충원과 비교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기를 물어봤어요. 시기, 최후 집권기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정방, 서방에도 다 최후 집권기입니다. 자, 1번에 명종이 즉위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건 언제예요? 무신정변 직후예요. 무신정변 직후. 그죠? 무신정변 직후에 의종을 끌어내리고 명종을 왕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뭐지요? 권력투쟁에서 정중부가 승리하고 그걸 경대승이 제끼고 경대승이 병사하고 이민이 등장하고 이민을 최충원이 다시 제끼고 그리고 그의 아들 채우니까 한참 전 맞죠? 무신집권기인 해도. 그래서 이건 뭐다? 전이라서 안 됩니다. 두 번째,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가 됐대. 교정도감 처음 설치됐건 최충원이라서 안 돼요. 그죠? 여기서도 또 최충원 또 써먹었네요. 처음 자. 도방이 처음 조직됐다. 도방을 처음 조직한 거는 경대승이고요. 정중부 때 다시 중방이 됐다가 최충원 때 도방이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이연년 형제가 난을 일으켰다라는데 답은 4번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거
암기법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김조망, 전효만이 이렇게 해서 암기법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그 암기법을 써도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1번, 2번, 3번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런 문제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딱 찍으셨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2 메소드를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시험장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후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전에 우리 직렬에서 실학자를 물어보는데 원래라면 실학자를 한 명 물어볼까 말까고요. 예, 만약에 통합형으로 물어보면 가나 처리해서 동시에 물어보는데 정약용을 단독 문제로 박제가를 단독 문제로 실학자를 두 개를 단독 문제로 출제가 돼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대체가 이 시험을 주관하는 데서 이거를 시험 문제를 확인을 하나 검토를 하나 이렇게 두 명이 나오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한국사와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는 되게 이례적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균형법도 시험 문제가 똑같이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건, 예, 그건 좀 너무한 거예요. 예. 자, 18번으로 갑시다. 사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 그냥 차라리 순서대로 옳은 것은이라고 하지, 뭘 굳이 이렇게까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제일 좀 쓰레기 같은 문제예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굳이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왜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향해야 될 시험 문제 같기는 한데 옛날에 이런 류로 많이 물어봤던 게 경찰 시험이었어요. 경찰. 네, 이거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번 양보해도 출제 의도가 뭐냐라고 하면 딴 게 아니라 결국은 시험장에서 수험생들한테 약간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서 당황하게 만들어서 차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 사실 그게 좀 능하기는 해요. 자, 들어가서 좀 볼게요. 옳은 것은인데 순서대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뭐가 나오냐면 내용 자체가 조선시대의 대외관계, 다시 말하면 광해군과 인조를 거쳐서 가는 그 관계예요.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강옥립의 군대가 명나라에 파견돼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했었죠? 중리배교 광해군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조반정이 터져요. 그죠? 그 다음에 가도에 주둔하는 명예 모문용이 제거됩니다. 가도에 주둔하는 명문용의 부대에 군량미 이런 거 지원하고 했었다가 누가? 인조정권 때. 맞나요? 인조정권 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되나요? 정묘호란이 벌어지는 배경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조선과 청이 군신관계를 맺었다. 중요한 건 요때는 후금 시절이었고요. 정묘호란 때는 청으로 국호 바꾸고 다시 쳐들어오는 게 뭐죠? 그거는 병자호란이라 되셨나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이거. 근데 첫 번째, 세 번째를 고르려니까 당황해 한 건데 그럼 첫 번째 중리배교 광해군의 니은과 세 번째 뭐죠? 정묘호란 배경하니까 니은과 리을번의 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원래 순서대로 옳은 것을 하면 더 나았을 텐데 첫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저도 저희 직렬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다지 긍정적인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19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에 토지제도를 시행한 왕인데 가라 왕을 갖다가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공교롭게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탈정치. 시험 문제가 최근 들어서 조선 초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직렬의 경우에도 예전과처럼 정치로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내용 가지고 와서 탈정치로 시험 문제 물어본다 그랬는데 제가 이 마무리 짓기 할 때 요거 말씀드렸었잖아요. 뭐라고요? 기존의 토지제도를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토지제도를 뭐로? 왕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 패턴으로 딱 예측대로 딱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역분전이 나오는데 고려의 토지제도 중에서 역분전은 뭐지요? 가는 태조고요.
시정전식과는 뭐죠? 시작하면서 정했다라는 건 광종의 아들인 경종 때고요. 개정, 다시 고치어서 정한 거는 목종이고요. 단단하게 정한 거는 현종이에요. 그래서 태조, 경종, 목종, 현종이라 이거 왕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만들어서 나온다고까지도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던 문제였어요.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봅시다. 가는 누구예요? 위에 상단에 좀 봅시다. 태조. 자, 훈요 10조를 남겼다. 맞아요. 그죠? 나는 경종인데 사색 공복제도예요. 공복제도를 제정한 건 뭐지요? 경종인가요? 경종의 아버지인 광종인가요? 광종이라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에 목종 강조정변으로 폐위당한 거 맞죠? 그 다음에 현종은 뭐냐면 이자연의 딸, 이자겸이 아니라 이자겸의 할아버지 이자연의 딸. 현종 때 거란이 쳐들어와요. 2차 3차 침입. 그 2차 침입 때 현종이 어디로 가냐면 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자연이라는 인물이 현종을 끝까지 보필하고 도와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자연의 딸 3명이 다 누구에게 시집간다고요? 현종에게 시집갑니다. 그때는 근친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아마 뭐 때문이냐면 3번에 나오는 강조정변과 이자연의 딸을 이자겸으로 착각하면 4번 찍기 딱 좋아요. 근데 이거 공복 제정하면 원래 광종에서 많이 나오는 거였었는데 공복 제정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놓쳐서 답을 2번 대신에 아마 실수하면 4번을 찍으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네, 예측했었던 건데 선택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자, 20번으로 갑시다. 가의 공포일과 나의 발표일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그럼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인데 가나 사이. 그런데 옳지 않은 것이니까 가나 사이에 다 들어가는데 하나가 앞쪽이거나 가 이전이거나 나 이후 아닐까요? 그럼 가번에 해볼까요? 자, 국회는 민의원 참의원이 있는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그리고 재선에 의해서 한 번 중임할 수 있는데 뭐가 나오나요?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게서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그 유명한 맨날 했었던 뭐죠? 2차 개헌, 4사 오입 개헌 맞나요? 4사 오입 개헌. 그죠? 그 다음에 남원으로 갑시다. 이걸 처음 봐가지고 그랬을 텐데 반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5.16 군사 쿠데타 때 박정희의 혁명공약 1호가 반공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일제강점기 때 만주 육사와 일본 육사를 나와서 관동균 장교를 했었던 게 박정희라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박정희의 사실은 집안에 박정희의 둘째 형이 박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국내의 대표적인 경상북도 지방의 제일 대표적인 이 공산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의 둘째 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들어왔다가 남노당에 가입을 합니다. 해방될 무렵에 들어와서 그랬다가 뭐지요? 군대에서 숙군 작업을 시작해요. 이승만 정부 때. 그래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죽을 뻔했는데 결국은 옷 벗고 나가는 걸로 해결을 받다가 뭐가 되냐면 6.25 전쟁이 터지면서 장교가 부족하게 되자 다시 육군 중령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뭐지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는 반공을 얘기해요.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반공을. 그래서 굉장히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이나 이런 건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양쪽을 극단적으로 오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라고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건 맞나요? 국가 재건 최고회의 재건 뭐 이런 거 보셨으면 이게 혁명공약 5.16 때 나왔었던 혁명공약이다. 군사 쿠데타 때 나왔던 혁명공약이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럼 한번 해볼게요. 4.4 오입에서 5.16 군사 쿠데타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는 건 뭐죠? 4.4 오입 개헌으로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개헌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선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있을 테니까 대표적으로 수용하거나 찍어 누르다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승만은 찍어 눌렀다 그랬죠. 대표가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서 찍어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민들이 열받았는데 상대 후보였던 신익희가 사망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어떻게 됐다?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30% 가까운 지지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간첩으로 몰아서 제거한 게 진보당 사건이에요. 또 하나가 신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또 하나가 경향신문을 폐간하고 다 찍어 누르는 민주화 탄압 맞죠? 그래서 진보당 사건이나 이런 것들 제가 이거 모의고사로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맞는 거고요. 국민교육원장이 제정되는데 국민교육원장은 박정희 때라 이거 이후에 박정희 정부 때서 했던 거라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에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는 게 뭐냐면 자 4.19 혁명으로 붕괴됩니다. 자유당 정부가. 그래서 뭐지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하는 거기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였어요. 물론 의원내각제라 수상이 모든 권력을 죄송합니다. 국무총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왕은 그냥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거였는데 어찌됐건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그러다가 5.16 군사 쿠데타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야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윤보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게 요 사이에 4.19 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의원내각제 장면정부 때라 요것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이 개정된 것도 맞죠. 그러니까 1번이 벌어지고 4번에 4.19 혁명 이후에 4번 그걸 통해서 등장하는 3번. 그죠? 그 다음에 국민교육원장은 박정희 정부니까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민정이양을 안 하고 출마했다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에 당선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나 이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별거는 아닌데 시간을 좀 많이 쓰거나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20번도. 네. 자,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시다. 가부대에 오른 것은 뭐죠? 1931년이니까 만주사변 이후 30년대 전반 뭐가 나오냐면 재정비한 연합군은 쌍성보를 다시 공격하여 일본군을 섬멸하였다. 그럼 한호 쌍대에 걸리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한중연합작전 1930년대 전반에 만주에서 벌어졌던 한국독립군이라는 부대를 찾는 거예요. 한국독립군. 그럼 한국독립군 참으면 답은 쉽게 1번이잖아요. 지청천. 그죠? 답은 쉽게 1번인데 이번에 흥정성 전투에서 승리한 건 짝지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쪽은 뭐지요? 한국독립군은 민족주의 쪽이고 이쪽은 뭐예요? 사회주의 쪽이라 조선혁명군 맞죠? 양세봉 또는 뭐지요? 영능가 전투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3번의 동북항일연군 내에 한인들이 결성되었다. 이건 사실은 그냥 물음표하고 버리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치면 조국 광복회 정도가 될 건데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지로는 주는데 절대로 답선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 화북지방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 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꾼 건데 이것도 답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3번, 4번은 물음표에서 바로 버리고 1번, 2번 중에서 1번에서 쉽게 답을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출제도 됐고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풀어봤었던 거예요. 자, 22번으로 갑시다. 가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오르게 정리한 것은인데요. 일단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뭘 보셔야 되냐면 순서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문제 풀 때 단순 순서 문제는 무조건 선택지를 먼저 보고 풀라 그랬죠. 1번에가 2번에나 3번에다 4번에다. 그러면 다가 두 개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다가 먼저지 않을까. 100%는 하지만 시험 문제 거의 대다수는 이런 방식이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거 쓰셨으면 9개나 나오는 이런 문제를 유리하게 푸셨을 거라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에 김지정의 반란이 나와요. 그리고 당시 해공왕과 왕비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라고 되는데 이러면서 통일신라 중대, 왕권의 전제와 통일신라 중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때가 뭐냐면 대공의 난이라고 하는 96 각간의 난과 뒤이어서 벌어지는 김지정의 반란이 뭐지요? 통일신라 하대가 시작되는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돼요. 원래는 여기에 96 각간이나 대공의 난을 많이 쓰는데 김지정으로 바꿔놔가지고 애를 먹은 거예요. 통일신라 하대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번에 가서 보시면 웅촌주도도 김원창이 나오고요. 반란을 일으켜서 장안이라고 해요. 왜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키나요?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 계승에서 밀려서. 그러니까 하대가 되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지배층이 반발하는 게 벌어질 거 아니에요. 김원창, 김범문, 장보고 같은 지배층. 그죠?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하대 때 김원창의 난이라면 더 지나가고 나면 가의 김성여왕 때 원종해노의 난이 벌어져요. 그럼 이 원종해노는 피해 지배층인 민중이 저항하는 거라 원래 반란이 벌어지면 지배층이 먼저 그리고 끝에 더 맛이 가면 뭐다? 밀란이 벌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하대로 넘어가면서 벌어졌던 일종의 반란을 가지고 통합형으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냐면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가에 나오는 뭐죠? 다에 나오는 뭐다? 다에 나오는 김지정의 난을 갖다가 놓치게 됐었으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제발인데 이 센스 맞나요? 제발 선택지를 먼저 보고 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2번도 조금 불편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줘요. 김지정의 난을 몰라서. 예,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해서 해드렸는데 예, 그 기준점이 뭐든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점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점. 예. 23번으로 갑시다. 가와 나 시기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옳은 것은요. 그럼 가가 먼저 나가 나중 가에서의 핵심은 뭐지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겁나 많이 보는 거잖아요. 고려 초기 성종 때 시무 28조 내용 맞죠? 예, 그러면 가는 성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대화세 명당토니까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기면 그럼 서경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 중기 인종 때 서경천도 운동해요. 그러면 성종에서 인종 때까지의 서경천도 운동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가 이전이거나 나 이후로 감겠네요. 1번에 만적의 신분해방 운동이 나오는 거는 언제죠? 고려 후기 무신직공기라 이후 때요. 이후 때. 나 이후. 그래서 안 돼요. 두 번째는 강감찬이 귀주해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뭐지요?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이라 현종 때라 조 사이에 등장하죠. 고려 중기 때. 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대외관계에서 맨날 했었던 거예요. 노비안건법이 나온 뭐죠? 광종이라 가 이전이라서 안 돼요. 그죠? 도평의사사는 뭐죠?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이름 바꾼 거라 쉽게 얘기하면 언제 때인가요? 고려, 후기, 원간섭기, 충렬할 때인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이후 원간섭기 후기니까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도암기도 아니고요. 구체적인 왕도 아니고 시기만 구별하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거였잖아요. 가나 사이. 자, 24번으로 갑시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자, 최근 한국 경제는 대기업 연쇄 부도에 따른 대외 신진도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화 차입의 곤란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외환 유동성을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대요. 이 국제통화기금이 IMF고 이게 뭐지요? 외환위기 뭐지요? 김영삼 정부. 되셨나요? 계속 나왔던 사료예요. 계속 나왔던 거. 그럼 뭐 찾으면 될까요? 안 봐도 OECD 가입 아닌가요? 답은? 그죠? 전태일 분신 사건이 벌어지는 건 70년이라 박정희 정부 때라서 안 되고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나오는데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로 버리셔야 돼요. 물음표하고 바로 버리셔야 된다고. 이거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라서 아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OECD 가입. 답은 맨날 이거로 답 갚는 거 아닌가요? 김영삼 정부 물어봐서 IMF 물어보고 맨날 이거 보고 답선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해왔던 거. 답은 쉽게 3번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예전에 선택지로 한번 나왔는데 이건 뭐 때 나온 거냐면 IMF 때 국가 차원에서 기초생활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등장했었던 거. 이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거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2번과 4번 선택지를 버리셔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빠지시는 분이 있으셨다면 제가 이거 제2메소드에서 엄청 강조하니까 이거 잘 넘어가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번과 4번 이게 뭐야 여기에 빠지게 되면 다름 아닌 몇 번 문제예요? 24번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예. 집중력이 금방 훅 갈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뭔지도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답은 늘 나오는 짝지라 답은 쉽게 3번인데 2번과 4번 같은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버리시는 문제가 선택지에서 빨리 버리고 넘어가셔야 될 게 꼭 있습니다. 물음표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25번 가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이에요. 그러면 또 뭐죠?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대외관계요. 뭘 가지고 들어왔다? 임진왜란의 전개과정을 가지고. 그럼 1번에 가, 2번에 나, 3번에 다, 4번에 라예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찾으면 끝나는 거네요. 맞나요? 그럼 가번에 신립이 충주에 이르렀고요. 대패합니다. 이게 뭐죠? 충주 탄금대 전투예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일본이 상륙해서 탄금대 전투를 거쳐서 한성이 함락될 때까지, 수도가 함락될 때까지 그거를 1단계라고 해서 열라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한산 앞바다로 끌어들여서 2단계가 뭐죠? 죄송합니다. 평양으로 의주로 왕이 파천하고 분조를 해서 어떻게 되나요? 광해군, 임해군이 신하들을 이끌고 가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3단계가 뭐라 그랬나요? 이제 우리 측의 반격. 대표적으로 뭐죠? 해전에서는 한산 대첩이 있죠. 한산 앞바다, 하객진. 예. 그래서 60여 척을 불사살랐다. 그게 뭐예요? 한산도 대첩. 그래서 원래는 육군이 빨리 수도 한성을 공격하고 수군이 바다를 돌아서 전라도 곡창지대의 곡식을 털어서 육군의 군량미로 대주려고 했는데 한산도 대첩으로 바닷길이 막혀서 어떻게 되나요? 육군을 땡겨서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진주를 거쳐가야 되는데 김시민 장군의 뭐죠? 진주대첩. 그래서 전주에 있었던 왕조실록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라고 말씀도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4단계가 명나라 군대가 왔고, 그지요? 그래서 평양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다가 벽제간에서 패해서 어떻게 되나요? 명나라군은 평양성으로 후퇴하고 조선군과 여러 의병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어디 행주산성으로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좀 봅시다. 행주산성을 포위해 왔는데 일본 애들이 권율이 등장하고요. 적이 결국 패해 후퇴했다. 이게 뭐죠? 행주대첩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오나요? 국왕이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왜? 행주대첩 이후에 이때 일본군이 한 3만 정도의 사상자가 나요. 그래서 쭉 남하해서요. 전남, 그 다음에 경남 이런 바닷가 쪽에 외성을 쌓아서 장기 항전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강화 협상이 시도가 되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주까지 가 있었던 누가 선조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안은 타다 남은 건물 잔해와 시체로 가득했고 밖에서는 곳곳에서 도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무조건 뭘까요? 한성복귀니까 답은 쉽게 1번이 정답 맞죠. 이건 첫 번째 것만 찾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시험 문제가 우리 직렬도 특정 파트의 출제 비중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데 이거는 조금은 좀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골고루 나와야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작년 시험 문제는 순서 문제가 9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 특이한 케이스의 문제였었는데 이번 시험은 2023년 시험 문제와 비교를 해보면 그거만큼은 안 돼도 전반적으로 우리 직렬이 그냥 난도가 높은 문제를 두세 개 섞고 쉬운 중하 버전의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았던 반면이라면 이번에는 중상에 해당되는 시험 문제가 제법 좀 많이 출제가 돼서 불편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지난 1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더 준비나 연습을 많이 해서 올 거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시험을 잘 보셨던 분들은 빨리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면접 때 다시 뵙고요. 새로 시작하거나 올해 지역으로 처음 나눠지는 바람에 합격을 예측하기가 조금, 점수를 예측하기가 조금은 다소 어려운 해일 거라고 보여줘요. 이게 첫 해라서. 근데 혹시라도 성적이 조금은 부족해서 새로 다시 하셔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 시험장에 봤었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을 잘 좀 기억을 하셔서 새로운 시작 준비 거기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